안녕하세요.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 파티룸 계약 잘하는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티룸 잘 고르는 방법 실외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파티룸은 다른 자영업에 비해 입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파티룸은 인터넷 쇼핑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티룸을 고를 때 지나가다가 저기 파티룸이 있네, 파티룸 이뻐 보이는데 저기서 놀까? 라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99%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플랫폼에서 미리 사진을 보시고 조건을 보시고 선 예약으로 나중에 찾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룸은 주요 상권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세권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굳이 홍대나 강남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파티룸은 대부분의 손님이 20대에서 30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파티룸에 오실 때 어떤 차림으로 오실까요? 대부분 이쁜 옷에 구두를 신거나 하이힐을 신고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힐을 신고 역세권에서 먼 10분, 20분 떨어진 곳에 예약을 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약을 하기 전에 지도를 먼저 봅니다. 지도를 보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시는데, 역에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많은 여성분들이 예약을 좀 피하시겠죠? 그래서 주요 상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역에서는 매우 가까운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5분, 10분 내의 거리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파티룸 고를 때는 주로 역에서 가까운 곳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른 컨설팅을 할 때도 가까운 곳에 많이 하시라. 그리고 비싼 주요 상권에 위치하지 말고 조금 싼 곳에서 파티룸을 운영을 하시라. 대로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면도로, 골목에도 좋고 다른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에 골라서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티룸을 둘러봤는데 너무 가성비가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역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택시비를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택시비 4,000원, 5,000원을 지불해서 하루 일 매출 10만원, 20만원을 거둘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주로 이제 주졸보라고 하는데, 장기를 둘 때 차를 얻기 위해서 쪼를 내주는 겁니다. 쪼를 희생을 하고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졸보 전략을 운영을 하는데, 파티룸도 거의 이런 전략과 비슷해요.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자. 이것이 제가 운영하는 전략인데, 좋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얻었다 그러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티룸은 과연 몇 층이 좋을까요? 건물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선은 지하층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하층의 장점, 첫 번째는 월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1층 기준으로 봤을 때 1층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지하층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즉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뭐 비싸야 7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파티룸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파티룸을 찾는 이유가 친구들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티룸 오십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으면은 보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도에 매우 강합니다. 온도에 강하다는 이야기는 특히 여름철, 겨울철에 매우 좋은데요. 바깥 날씨가 예를 들어서 35도이다. 그러면 지하층은 실내 온도가 20에서 25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나중에 그 난방비를 매우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도시가스나 아니면은 온풍기 가격을요. 그리고 겨울에도 영하 10도가 돼도 지하는 대략적으로 10도에서 20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룸은 지하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 화장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하에 화장실을 하게 되면은 펌프로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지하에 화장실을 많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눈이 올 때, 그리고 습도가 많을 때 곰팡이가 많이 구석구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층일 경우 파티룸은 1층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1층은 통창 유리창에, 큰 유리창에 이렇게 커튼으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쳐다보고, 그리고 특히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즉 보안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세도 엄청 다른 층에 비해 비싸겠죠. 그래서 저는 파티룸은 1층은 많이 권하지 않고요. 대부분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 3층의 장점은 1층보다 싸고, 그리고 계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안성이 조금 좋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1층과 3층, 2층과 4층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조금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층, 4층 사람이 소음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한번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아래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추천하는 층수는 3층, 4층이에요. 그 이유는 월세도 다른 층에 비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안성도 좀 강합니다. 하지만 4층 그리고 꼭대기층에 있을 경우에는 온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난방비나 온풍비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해를 직접적으로 찌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점 말고는 저는 가장 선호하는 층은 3층 아니면 4층.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월세가 저렴하고 보안에 조금 강합니다. 이 점이 저는 파티룸에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3층, 4층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노얄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 외경이 정말 퍼펙트합니다. 외경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텔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호텔을 갈 때, 예약을 할 때 과연 낮은 층을 원하시나요? 높은 층을 원하시나요? 고소공포증이 없으시다면 대부분 노얄층을 원할 겁니다. 왜냐? 멋진 외경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멋진 야경, 멋진 풍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정말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외경 자체가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높은 건물을 구하실 때에는 무조건 높은 층으로 구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무조건 구하세요. 노얄층을 구하면 구할수록 매출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높은 건물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음이에요. 왜냐? 위아래 옆동에 주거하는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라인 패키지로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소음 분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운이 좋아서 높은 노얄층에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소규모로 3명, 4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티룸을 운영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 멋진 외경이 정말 다른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티룸 입지 조건하고 과연 몇 층을 운영해야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티룸은 입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다른 자영업에 비해 매우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상권보다는 조금 저렴한 곳에 가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역에서 가까워야 돼요. 역에서 멀면은 안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여성 고객들이 이쁜 차림과 하이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오기 때문에 역에서 멀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약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세권에서 먼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인테리어에 매우 힘을 준 곳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적은 투자 비용으로 성공적인 실패를 몇 번 해서 좋은 파티룸을 운영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 저의 첫 번째 조건은 역세권에서 가까워야 되지만 주요 상권일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매칭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하층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햇빛이 좋고 풍수지리 요건을 조금 따진다. 그러면은 2, 3, 4층으로 하시는 게 좋으면서 또 남향으로 하시는 곳이 좋습니다. 북향으로 하시면은 해가 들어오잖아요. 북향으로 하시면 곰팡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향으로 2, 3, 4층으로 월세가 조금 저렴한 곳에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파티룸 부동산 잘 고르는 방법 실내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편이 의외로 많이 중요해요. 파티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패키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